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른바 킬러 문항이 사라지는 만큼 이 정규 교과 과정을 더 공들여서 꼼꼼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달라진 수능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남은 기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살펴봅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난해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수능 시험을 무사히 치르고 서울대에 진학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EBS 꼼장학생 이현우 학생에게 남은 기간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 다음 달 16일이면 올해 수능 시험이 치러집니다. 이제 꼭 한 달 남았는데요. 지난해 이맘때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정말 많은 상념이 들었던 시기였죠. 내 고3이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싶기도 하고 또 모든 수험생들이 공감하는 바일 텐데 두렵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복잡한 심경이 오갔을 텐데 특히 이현우 학생은 투병 생활을 하면서 또 수험 생활을 했습니다. 이 수험 기간 내내 위기와 도전이 있었을 것 같은데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방법이 있었을까요? 네, 곁에 있어주신 사람들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그렇고 부모님이나 친구들 그리고 의료진 분들까지도 네, 옆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항상 용기와 희망을 전해주셔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위안과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뭐 푸념을 늘어놓기도 하면서요. 네, 주변 사람들의 위로와 공감이 참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최종 성적의 영향력이 높은 과목은 국어와 수학이거든요. 이 시기에 좀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문제 자체에 집중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단기간에 실력을 조금 올리기 어려운 과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문제에 집중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정오를 결정하는 요인이 기본적인 실력뿐만 아니더라도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 또 함정선지를 유심히 보고 걸러내는 능력, 또 잦은 실수를 방지하는 능력까지도 전부 다 결국은 그 점수에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게 뭔지 제대로 둘러보고 스스로 다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국어는 이제 EBS 연계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작품도 많이 봤으면 좋겠고요. 네. 특히 또 영어는 주요 과목 가운데 유일하게 절대평가로 치러집니다. 이 난이도에도 부침이 있다 보니까 이 수험생들이 흔들리기 쉬운데 마무리 공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 한 달 남은 시점에서 아무래도 영어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기 쉬운 과목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감을 잃지 말아야 하고 문제 유형이나 시간을 계속해서 이제 연습을 해야 합니다. 또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굉장히 좋은 교재일 뿐만 아니라 연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기 때문에 끝까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요 과목의 어떤 연계 교재를 잘 활용했던 어떤 나만의 노하우도 있었을까요? 우선은 한번 이렇게 제재나 어떤 주제 같은 걸 쫙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장을 특별히 표시해 놓고 그렇게 그 지문 하나에서 특별히 나중에 봤으면 하는 부분들을 옆에다 적어 놓으면은 훑어볼 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단기간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짧은 시간에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과목은 보통은 탐구 영역이라고들 합니다. 남은 기간 좀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이제까지 틀렸던 그리고 헷갈렸던 선지와 지문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시간인데요. 이제까지 한번 봤다고 이미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또 그걸 체계화해서 그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 짤막한 문제 세트를 통해서 시간 안배를 많이 연습해야 되는데요. 탐구가 생각보다 시간이 짧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자기의 전략을 계속해서 고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현우 학생 같은 경우 어떤 과목 선택을 했었습니까? 저는 동아시아사랑 한국지리 치렀습니다. 네, 또 역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내용도 많고 굉장히 정리할 것도 복잡한데 좀 빠르게 정리할 수 있었던 방법이 있었을까요? 어,
지금 생각하기로는 선생님께서 쫙 정리해 주신 연표가 떠오르네요. 그렇게 해서 수능 전에 그 책을 한번 쫙 넘겼던 기억이 납니다. 네, 시간 순으로 일단 정리를 해놓고 네. 정리했던 노하우가 있군요. 지금부터는 또 건강도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아프지 않는 게 중요한데 사실 코로나19가 유행한 뒤로는 이 건강 관리가 특히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 시기에 좀 컨디션 조절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가장 우려하고 또 유의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날의 공부가 다음 날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때 어떤 집중력이 좋더라도 그날의 공부는 그날에서 끝내고 다음 날은 또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꾸준하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무리를 했다가 그 패턴이 깨지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유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되는 날이라도 과도하게 하면 안 된다. 그렇다면 집중이 잘 안 되는 날은 어떻게 합니까? 한번 쉬어가더라도 그 다음에 확실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또 실전 리듬을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이제 한 달 뒤면 수능 시험을 볼 후배들에게 또 응원의 메시지도 한마디 전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제가 항상 하는 말은 끝에 끝까지 하라는 말이거든요. 그것처럼 결국에는 성적 추이가 안 나오는 친구더라도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친구가 수능날 최고 성적을 받는다. 이게 저의 경험으로 나온 어떤 조언이었고요. 또 시간이 없어 보이더라도 한 달 생각보다 길고 그 안에서 더 잘해질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다.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6년 그리고 그 학교라는 공간에서 또래 친구들과 지낸 시간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뭔가 사회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수많은 볼 것들, 경험할 것들에 비해서 적잖아요. 그런데 그 시절은 나중에 학창 시절로 기억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수능이란 뭐 대학 입시를 떠나서 그 학창 시절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마무리를 잘했으면 좋겠다. 결국은 마무리가 좋으면은 그 기억이 되게 미화되기 때문에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 뭐든지 할 수 있는 나이 그리고 뭐든지 될 수 있는 나이에 그 마지막에 내가 뭘 하고 있었냐 하면은 정말 후회 없이 한 달, 수능 한 달을 열심히 공부했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달이면 정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시간이고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지적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 선배 조언을 삼고 삼아서 곧 수능 시험을 치를 모든 수험생들이 원하는 결과 다들 얻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